첫 번째 월요일이고요. 어제 저녁 정말 천둥 치고 또 비도 오고 오늘 또 오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멀리 안 가시고요. 좀 여유롭게 시간 보내시는 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어, 책 한 권 읽으시면서 이 시간 보내시기에 참 여유로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책갈피 또 안정환 작가와 함께 또 어떤 책도 소개해 주실지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죠? 자, 오늘은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스요. 진짜 말 그대로 오리지널. 예. 어떤 뜻입니까? 지금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가 보통 광고 카피라는 표현을 쓰죠. 네. 카피라는 뜻은 뭐예요? 베껴왔다는 뜻이죠. 네. 그럼 베껴왔으면 뭔가 원본이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역사상 위대하다고 혹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복사에다 갖다 쓰잖아요. 네. 그거에 밑에 글자가 나오죠. 뭐 스티브 잡스, 음. 뭐 스티븐 킹 이런 사람.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오리지널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예. 예를 들면 에디슨, 마틴 루터 킹, 스티브 잡스 등 수많은 명연설과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표현을 우리가 카피해서 쓰기 때문에 오리지널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명언의 원본들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고요. 이 책에선 오리지널스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분석해서 우리 삶에 응용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요. 그죠? 위인들, 예, 성공한 인물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런 그 위대한 인물들을 좀 소개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주 위대한 인물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분석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해준 일종의 자기계발서가 되겠죠. 아하, 예.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창업을 할 때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만두고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다들 전자를 권하시더라고요. 실패하더라도 돌아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된다. 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질문에 뜻밖의 답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흔히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에 전념한 사람은 유리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직장을 계속 다닌 창업가들이 실패할 확률은 직장을 그만둔 창업가들이 실패할 확률보다 33%나 낮았거든요. 저도 그 뜻으로 대답을 한 건데요. 아, 그러니까 그 그래요?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예. 그 창업을 해라. 그래서 창업이 실패하더라도 돌아갈 길을 만들어 놔라. 그렇게 좀 많이들 또 요즘 권하더라고요. 아, 요즘은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그러죠. 예전에 안 그랬습니까? 도전하라. 그래, 실패를 하더라도 절망적으로 해라. 예.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이게 많이 바뀐 거예요. 아무튼 뭐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그러니까 투잡을 한다는 건데요. 그렇죠. 또 그런 경우 도리어 또 실패율이 더 낮았다는 것이고요. 예, 예. 좀 사례를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2015년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목록 1위를 차지한 와비 파커라는 인터넷 안경 회사가 그 예입니다. 네. 대학생 넷이서 온라인으로 안경을 판매하겠다고 사업을 구상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창업하는 친구들 보면 학교를 중퇴하고 창업의 전부를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이들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인턴십을 계속했고 졸업 후에도 일할 직장을 구해놨습니다. 또 한 가지 나이키 창업자 필라이트는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본업인 회계사 일을 한동안 계속했었고요. 네. 애플 컴퓨터 아시죠? 거기선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와 함께 창업을 했지만 원래 본래 직장이 휴렛 패커드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또 구글의 창업자 유명하죠. 레리 페리지와 세이게이 브린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색기능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지나서야 대학원을 휴학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책 속에선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미루기, 두 번째가 차선책 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런 거 성공을 거둔 사람들, 정말 자신의 어떤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창업을 했다는 것인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직장을 관두고 또 퇴직금, 예. 물 또 이제 그 창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돌아갈 길도 없애고 예, 그렇죠. 다리도 끊어버리고 예, 그렇죠. 소위 이걸 마부작침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다 그냥 정말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오리지널스의 공통적인 특징이 미루기 또 차선책 강구다. 그러니까 거기가 절대적인 어떤 명제로 거기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좀 의외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뭐 좀 그들의 공통점이 좀 미루기다. 좀 쉽게 또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처음 읽고 나서.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생각을 한 계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신이 있는 대학교에 대학생 두 명이 그 창업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네네. 인터넷 안경 회사를 설립해야 하겠다. 아까 그 와비 파커 와비 파커. 얘기로군요. 예. 근데 설립하는 날
까지 웹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상식적 선에서 보면은 예. 전혀 준비가 안 된 젊은 친구들이고 예. 이건 뭐 망하겠구만. 뭔 그쵸. 창업이야, 창업은 뭐 그런 식으로 바뀌었네요. 아이템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 이름만 갖고 온 거예요. 와비하고 파커라는 이름만 예. 갖고 온 거예요. 이걸 만들겠다고 하고 계획서도 없고 예. 그냥 근데 만든 날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를 철회했겠죠. 예. 나 너 지원 안 해. 이렇게 됐는데 예. 이 회사가 나중에 가장 혁신적인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창의적인 인재들의 특징이 미르기와 차선책 강구가 아닐까 해가지고 재밌는 설문 실험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게 좀 뭐 너무 괴짜들을 또 일반화시킨 것이 아닌가, 또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또 인물들을 또 봤겠죠. 그렇죠. 그럼 실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자, 회사에서 창의적인 인재 한 그룹하고요. 창의성이 좀 떨어지는 보통의 인재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의 내용도 이거예요. 당신은 언제쯤 과제를 완성하나요?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창의적이라고 하는 인재들은 이 과제를 모두 조금 늦게 설문을 제출했다고 해요. 마감 다 되세요. 마감 다 돼서. 네. 근데 내용이 재미있고 또 미루기라고 해서 또 이제 마지막까지 미뤄서 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직전에. 예. 이 사람들은 창의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뭐 이거 미루기 직전에 낸 사람들은 또 안 되고 또 일찍 끝낸 사람들 숙제를 갖다 내줬는데 숙제를 바로 해온 사람들 창의성이 떨어지고 이게 마감에 쫓겨가지고 마지막에 낸 사람도 창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늦게 낸 사람들. 아, 예, 예.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을 하고 창의적으로 일을 마친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적정한 시점이 되는 거로군요. 그렇죠. 자기가 예.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작업을 해서 낸 근데 사람. 너무 빨리 제출하거나 너무 늦게 제출하는 사람들은 정말 쫓겨서 내는 경우다. 그렇죠. 예, 근데 별로 생각을 안 했거나 예. 쫓기거나. 예. 그렇죠. 근데 보통 사회적으로 빨리 승진하거나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일찍 내요. 보통 그렇게 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자기를 빨리 끝내놓고 딴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은 잘하는데 예. 창의성은 제일 떨어지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설문기 또 결과 차선책 강구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요? 좀 약간 쉬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요. 예, 복잡해요. 약간. 사선칙 강구는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대부분의 창의적인 인재들의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다른 그러니까 얼터네티브 프로젝트를 준비를 항상 한다고 합니다. 대안을 항상 만들어 놓는다는 그렇죠. 거군요. 만약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이게. 이거 실패해도 요게 있다. 이게 항상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여기에 기반을 한 오리지널스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과 강의를 준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오리지널스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갖다 설명해주고 있죠. 좀 새로운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되게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뭐 분산되면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줄지 않겠냐라고 예, 얘기하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았다. 우리의 예. 좀 어떤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깼다는 것인데 예, 예, 그럼 두 가지 대안까지 함께 있어야만 성공 확률이 더 높다. 예. 그 얘기는 합니다만 저 어떤 그 해답을 또 이 책에서는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제 뇌과학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미루기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의 뇌는 수많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받게 되면 그 순간 의식이 과정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의식은 사라지고 무의식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프로젝트를 처리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창의적으로 복합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뇌를 간과한 거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경우 모나리자 그림 하나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 15년 걸렸고 최후의 만찬은 구상만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죠. 네. 두 번째 차선책 강구의 경우에는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 아주 쉬운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에 만약 우리 가족의 생계와 내 미래와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엄청나게 몰입을 하겠죠? 하지만 몰입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튀어나왔을 때 그걸 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달린 자동차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꺾지를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못 피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조그만 실수만 해도 확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된 관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그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예. 미루고 예. 뭐 대안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또 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막 미루고 대안책을 무조건 네. 내놓으면 안 되고요. 네. 우선 일을 처리하는데 의도적으로 일을 미뤄놔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일을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자신과 경영이 충분히
반영된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미리미리 조금씩 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차선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굉장히 안정적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말아먹더라도 예. 이거에서 돈이 나와서 내가 생계가 유지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 예. 그래야지 되는 거지. 차선책도 목숨을 걸거나 인생을 걸거나 이런 걸 차선책으로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뭐 어떤 창업을 하더라도 절대 회사 관두면 안 되고 그냥. 그렇죠. 그걸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차선책은 절대 그 약간 그 위험성 뭐 달걀은 나눠서 이렇게 그 담아라라는 말도 있지 똑같은 거예요. 않습니까? 예. 약간 뭐 주식 투자도 수익성이 높은 거, 또 안정적인 거 이렇게 좀 약간 적당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예. 어떤 창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성이 있지만 수익성이 높은 창업과 좀 또 대안으로 수익성은 낮지만 또 안정적인 것 좀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고민 일종의 투자 배분과 비슷한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거의 다 똑같아요. 투자를 하는 거나 음. 창업을 하는 거나 뭐 연애를 하는 거나 뭐 사냥을 하는 거나 다 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사실상. 예, 알겠습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들 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 외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 보면은 관점을 바꿔 성공한 사람 얘기를 해주는데요. 얼음왕국.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보통 그 디즈니 얼음왕국. 겨울 왕국인데 아,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그 주인공이 굉장히 악역이었어요, 원래. 그 눈의 여왕이. 엘사가요? 엘사가 원래 예. 굉장히 악역이었는데 예. 그걸 관점을 바꾼 거죠. 피해자의 관점으로. 어허.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히트를 치게 된 거고요. 음. 스티브 잡스도 원래 애플에서 쫓겨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쫓겨나서 만든 회사가 넥서스라는 컴퓨터 회사인데 이 넥서스에서 그 그래픽을 갖다 실험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픽사였어요. 예. 근데 이제 막상 넥서스는 실패를 하고 픽사에서 만든 토이스토리가 대박이 났죠.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기서 말아먹은 걸 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복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아무튼 잡스는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예. 하여튼 참 세상을 바꾼 인물이고요. 예. 이 책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1만 시간의 재발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다그쳐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급함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 어떤 성과라는 게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가 돼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놓고 때를 기다리는 여유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는 뭐 준비된 자가 잡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비슷한 또 개념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예. 맞습니다. 좀 어떤 분들이 이 책을 보면 좋을까요? 제가 창업가에 다니다 보니까 창업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창업을 가지고 하려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많이는 몰라도 이 아이템은 성공하기 힘들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분명히. 네. 근데 말리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드리죠. 하시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어떤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취해놓은 다시 하신 다음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준비하신 다음에 도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좀 산업화 시대에 좀 신화적인 인물들 이야기는 또 많이 우리가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예, 정말 그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결국 성공해서 예, 이 부를 만들어내는 또 어떤 엄청난 기업을 만들어내는 신화적인 존재 인물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사실 그런 그 환상, 좀 어떤 그 희망을 아직도 우리는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싶은데. 그걸 조금 더 분석하자면 그때는 그 수밖에 없었던 게 음. 실패하면은 죽어야 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그러게 몽땅 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때 당시는 도리어 예,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또 일들이 있었고 예. 도리어 사람이 부족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좀 거꾸로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도리어 네. 실패하면은 좀 다른 일을 가지고 기회가 없죠. 진짜 예. 어떻게도. 후반전이 없죠. 후반전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는 이런 식의 창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동업의 형태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아직도 개인 자본에 혼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사업을 한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산다는 것인데 뭐 성공하면 좋겠지만은 확률적으로 웬만하면은 이런 그 투자와 창업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또 이 책이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환 작가였습니다.